네, 오늘 또 후반에 갈수록 약간 시장 상승 탄력도가 줄어드는 모습이 코스닥에 살짝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3.25% 오름세만 나타내고 있네요. 752.74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코스닥에 2차 전지라던가 바이오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 물량은 현재 가집계상 제가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3,1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기관은 1,768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 쪽의 매도 물량이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오늘의 시장 어떤 이슈가 핫했는지 이번엔 김민수 대표와 함께 다뤄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전, 오후 시장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장이 강한 날은 전강 후약일까 봐 좀 걱정을 하세요. 그럴 것 같으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조금만 둔화돼도 또 외국인의 선물 누적이 늘어나네, 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현재 오후장에 좀 점검을 해 주시죠. 저희가 당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하나 딱 풀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들어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안 밀릴 것 같고요. 모르죠. 예, 하지만 일단 지금 가로막고 있던 하나의 장벽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아마 시장은 좀 자신 있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은데 중요한 건 이제 아직 또 변수가 하나 남아있죠. 미국 대선 관련된 쪽들 눈치 보기는 또 하루 이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 봐도 미국 대선이 뭐 저희 일단 매크로 지표나 여러 가지에 먼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완화되는 측면만 나온다 그러면은 또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일단 큰 바위가 눌렀던 것들 좀 제거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가벼운 모습들. 특히 이번에 시장이 좀 묵직했다가 탄력받을 때 어떤 종목들이 가장 먼저 올랐는지 이거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시장에 대한 주도력을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바이오나 2차 전지 이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2차 전지. 오늘 시장에서 반응했던 거 봤을 때 시장에서 힌트를 미리 준 것이니 앞으로도 이 섹터를 눈여겨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오늘의 상승은 그래도 끝까지 유지가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이슈로 봤을 때는 바로 두 가지 이슈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최초로 무비자 방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개장하자마자 여행주들이 뜨거워서 한번 다뤄보겠고요. 앞서 이야기한 2차 전지 안에서도 말이 많은 에코프로 BM 언급해 보도록 하죠. 먼저 한중 수교 관련주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여행주들의 상한가는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보시죠. 참 좋은 여행은 6,070원에 딱 멈춰져 있고요. 노랑풍선도 상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5,780원 지나갑니다. 모두 투어는 16%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느냐. 우리는 항상 기대하지 않았던 게 갑자기 나왔을 때 그리고 최초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 더 많이,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중국이 한국의 무비자 입국을 최초로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11월 1일에 매일경제신문에 속보로 올라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이 끝난 뒤에 중국 기자들을 만나서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 이달 8일부터 일단은 내년 말까지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권 소지자들은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이를 결정한 건 일련의 한중 관계 개선을 반영한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더해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무비자 정책으로 중국 노선의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행 항공업계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객 수요가 얼마만큼 회복이 됐나 볼 때 2019년과 함께 비교를 하는데요. 2019년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 국제 여객 회복률은 103%. 다시 말해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노선에 한해서 봤을 때에는 2019년 대비 지금 여객 회복률이 7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무비자가 된다면 여행도 비용도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 수요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것은요. 내수 부양의 목적이 있어 보인다라는 코멘트까지 더해졌고요. 향후 관건은 한국의 중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정책 변화도 같이 나타난다면 여기서 시너지 효과 플러스 알파로 더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더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이 소식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인 게 여행주잖아요. 상한가까지 갔고요. 그리고 통상
비자를 발급받지 않으면 된다, 안 와도 된다라는 거는 이제 이동이 편리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관광객에 좀 초점을 줘서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앵커님은 네. 이제 겨울도 되고 그래서 겨울 여행 한번 가겠다.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중국 한번 쭉 한번 다녀오고 돌아보고 오시겠습니까? 선택지에 넣을 수 있죠. 그럼 제가 예전에 예. 칭다오를 방문해 봤는데요. 청도를 방문했는데 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자 발급을 받으러 여기 근처에 가서 네. 제 여권도 다 뭐 신청서도 작성을 하고 46,000원인가 얼마를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6만 원일 겁니다. 올랐습니다. 아. 네. 자, 아무튼 가실 의향이 있다라는 쪽으로 알고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십니까? 네네. 예. 근데 간다. 네. 예. 근데 갔다 오는데 너무 좋아서 2번, 3번 계속 갈 의향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분위기는 이게 포인트가 그겁니다. 아웃바운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간다는 쪽이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행주가 가장 먼저 또 부각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또 그다음에 항공주가 수혜를 받는 쪽으로 왕복이 좀 많아지게 되면 편성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커지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만큼 만만하게 아직까지 저희 마음속에 중국은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조금 덜 되는 게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은 무서워요. 네, 조금 만약에 좀 카메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뒤에서 누가 많이 계속 보는 사람이 따라온대요. 따라다니고 그래서 한국말이 들린다 그러면은 경계하는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본만큼의 그런 여행력을 발휘하겠느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과 함께 오늘 여행주가 강했던 쪽에서 좀 특징적인 모습들은 좀 작고 직판 여행의 느낌이 나는 회사들 있죠. 노랑풍선이나 참 좋은 여행 이런 쪽이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수익성이 높은 또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도매급의 회사들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의 흐름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투어가 뭐 장중에 쭉 올라갔다 차익 매물 다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좀 경계도 하고 있다는 네. 쪽도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웃바운드의 초점에 여행 항공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그 안에서는 직판 상품이 많은 중소형 여행사들이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 그럼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김민수 대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고 싶어야 네, 중국 너무 가고 싶어, 장가게 너무 가고 싶어, 청도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싶어 그러면 가겠습니다만 네. 아직 그런 생각이 없는데요. 그 네, 그냥 소비자들의 주식하겠습니다. 심리까지 반영하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갔다 와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너무 가고 싶은 나라라고 하는 쪽에 들어가기에는 뭔가 걸리는 게 좀 있네요. 네, 그거를 다 극복하고 중국 여행들이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추세적으로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일단 재료에 반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행주들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 운 좋게 네.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뉴스가 나와서 상한가 혹은 급등 상승이 나왔다. 현구간 매도할까요? 아니면 좀 하루 이틀 더 보고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여차하면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영향력을 계속 키워가는 뉴스보다 추가적으로 또 어떤 기대감 많은 뉴스들 특히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한한령이 해제가 되는 쪽의 뉴스로 확대가 되는 게 나오기 시작해야 추가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텐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에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기사에서는요, 일련의 한중 관계 개선을 반영한 조치인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더해졌었고요. 증권가에서는 그보다는 일단 자국 방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중국이 힘드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내수 부양의 목적이 있다. 좀 그 배경을 다르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느 배경이 어떤 이유가 더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요게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중국 정부 입장으로 보게 되면 중국 정부는 지금 돈이 계속 쓰다 보니까 네. 그렇게 여유가 많이 않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기업들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계에 쌓인 돈들, 그러니까 즉 코로나19부터 나왔던 저축을 좀 끌어내는 역할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여행을 좀 더 풀어주는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풀어줬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제 밖으로 여행을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가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본격적으로 중국 소비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지금 시장은 전혀 그쪽에 대한 관심이 없고 호텔 신라 실적 안 나왔다고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네. 아직 그런 쪽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자기들이 중국이 얘기 잘해야죠.
중국께서 그런 식으로 내수를 보강한다는 관점 쪽에서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확대돼서 한한령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과 기본적으로 실적 대비 아니면 실적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에 대비해서 여전히 주가가 못 갔다라고 하는 섹터와 종목들은 볼 필요 있겠죠. 네. 그럼 그 확장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는 게임도 약간 규제 완화로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네. 엔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티스트들이 이제 방문하기가 좀 더 용이해졌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중국의 내수 소비 부양에 초점을 준다면은 국내와 연관된 소비주 뭐가 있을까? 화장품으로까지 연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 펼쳐보기에는 좀 무리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화장품 쪽은 중국을 배제하고 네. 잘 나가는 쪽에서 잘하는 쪽, ODM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가장 투자에 적합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게임 쪽은 그냥 지스타 같습니다. 이제 지스타에서 새로운 게임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반영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한한령 해제와 함께 중국의 소비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남는 게 엔터주, 네. 영상 콘텐츠주 이 정도가 남는 것 같습니다. 엔터주는 올해가 거의 실적 바닥일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 영상 콘텐츠 쪽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네. 오징어 게임의 나라입니다.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여파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움직이는 종목 특히 모습 좋았다가 반등하는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나 엔터 쪽에서는 JYP 엔터가 가장 그나마 무난할 것 같은데 그쪽이나 하이브나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베이비몬스터가 또 성과를 낸다 그러면 YG 엔터도 다음 레벨로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눈여겨봤던 뭐 게임이라던가 엔터, 화장품 사실 이 중국 효과, 무비자 효과보다는 그 외에 플러스 알파 모멘텀에 더 많은 기대를 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시고요. 이번에는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 같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10% 가까운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6.8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 그룹주를 향해서 증권가들의 그렇게 장밋빛 전망은 나오지 않았어요. 실제로 3분기 실적도 다소 아쉬운 건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뭐 금투세 폐지 이야기와 더불어서 노무라 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을 향한 긍정적인 우호적인 리포트가 발간됐다라는 게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와 양극재 업황이 회복된다면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기업으로 에코프로 BM을 픽한 것입니다. 이유로는요. 대다수의 한국 양극재 기업들의 생산 능력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는데 그중에서 에코프로 BM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덕에 투자와 매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라는 걸 강점으로 꼽았고요. 더불어서 헝가리 양극재 사업 진출과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 및 양극재 사업 확대를 통해서 원가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에코프로 BM의 강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제품 매출 구성에서 보면요. 전기차용 전지가 2023년에는 84%였는데요. 최근에 추정한 바로는 66%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캐즘 시기에서 이 매출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변경된 것도 동사에게는 이득이다라고 한 거죠. 그로 인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높이진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낮췄습니다. 24만 원으로 낮췄고요. 김민세 대표님. 네. 에코프로비엠의 먼저 실적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3분기 실적 성적표 나왔잖아요. 네. 그룹주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시장의 눈높이와 비교해 봤을 때 선방했습니까? 아니면은 눈높이 낮았는데 더 낮춰야만 했습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대감이 별로 없었고 네. 실적으로 당장의 실적보다 내년이 그만큼 업사이드를 얼마큼 열어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 바라봤던 쪽인데 매출 자체가 위축됐는데 뭘 기대하기가 좀 어려웠었겠죠. 예, 그런 쪽의 실적을 발표했었고 그래도 회사 측에서는 내년 실적은 개선될 것이다 라고 무게를 두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코프로 BM도 이제 거래소로 이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게 완료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후속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펀더멘탈 관련된 쪽과 함께 움직이는 쪽은 뭐 상장 거래소 이전은 그렇게 큰 모멘텀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에코프로 BM 자체가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개선에 대한 변화 특히 중요한 거는 어차피 배터리 가격들은 하락하는데
거기서 중간중간에서 그만큼 QA 확대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을 얼마큼 더 영역을 찾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노무라 증권의 이 내용과 함께 우리가 딱 그 투자자분들이 알기 쉽게 보는 건 네. 그래서 투자 의견이 뭔데 목표 주가가 얼마나 되잖아요.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했는데 목표가는 물론 국내 증권사들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오히려 하향해서 24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투자 의견 상향에 높은 점수를 줘야 됩니까? 아니면 목표가 하향에 더 집중해 봐야 됩니까?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쪽으로 발표를 했네요.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직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요? 네. 그만큼 네. 아직은 매 목표가를 움직이는 것보다 투자 의견 자체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쪽에서 아직 부정적이다라고는 볼 수 없는 뉘앙스 정도라면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변수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아마 내년 갔었을 때 유럽 쪽에서 보조금 정책 다시 지급하기 시작해서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지의 여부들 그리고 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쪽의 얘기들. 근데 물론 미국 대선이 제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을 뭐 그렇게 충격으로 몰아낼 정도로 위축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와 관련된 변수들을 확인하자는 입장 쪽에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면 목표가까지 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 분위기 확인 정도 뭐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변화가 나올 수 있을 정도에 대한 흐름들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마침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 같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 특히 국내 증권사에서는요, 앞서 그 노무라 증권보다는 낮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으로 대다수 제시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이 부진한 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계속 그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건 아쉽지만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금투세 폐지하면은 그동안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쌓였던 종목들의 쇼커버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안에 대표적인 주제가 2차 전지 또 에코프로 그룹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수급 효과도 좀 같이 연말에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그게 가장 컸다고 봐야 되겠죠. 그 모멘텀이. 예, 그래서 금투세 폐지와 함께 나오는 기대감들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을 떠나서 특히 이제 추가적으로 펀드멘탈과 강하게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 캐즘 관련된 쪽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략을 짠다라고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대응 전략보다는 좀 저항권 들어온다. 그럼 줄였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 쪽으로 좀 트레이딩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에서 사야 될 섹터는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어떤 약간 양극재 쪽에서 다 어느 정도 가격이 어차피 배터리 가격들이 꾸준히 내려오면서 그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여전히 쇼티지를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가격의 결정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쪽 이쪽이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음극재 쪽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겠죠. 그 밖에 이제 전구재 쪽은 에코프로 머티, 에코앤 드림 이런 회사들이 좀 더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개인적으로는 ESS 쪽도 어차피 지금 전기차 쪽에 캐즘 구간 쪽에 들어왔을 때 하나의 숨통을 틔워줬던 섹터이기 때문에 ESS 쪽도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이게 변압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산일전기입니다. 변압기가 아니라 ESS용 변압기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과 연결을 시킬 수 있겠다는 쪽들도 같이 보시면서 조금 세부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은 오늘 장중에 고점 11% 상승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6.84% 오름세만 나타내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매수가 충분히 유효한 구간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2차 전지 섹터 그렇다면 다 같이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해 보자면 이 음극재와 관련해서는 포스코 퓨처엠, 전구체로는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앤 드림을 또 ESS에 대한 그 시장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볼 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산일 전기를 ESS용 변압기로 관련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의 추적은 김미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